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 바로 그 고립되고 긴장감 팽팽한 잭슨 섬의 야생 한가운데로 곧장 뛰어들어 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여러분, 진짜 아무 악의 없이 그냥 가볍게 친 장난이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냥 하하 웃고 넘길 줄 알았던 그 철없는 행동 하나가 어떻게 순식간에 사람 목숨이 오가는 아찔한 위기로 돌변해버리는지 그 기막힐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잔인한 장난의 대가, 그리고 끔찍하게 빗나간 농담입니다. 잭슨 섬에 덩그러니 남겨진 10대 소년 허크. 너무 지루했던 나머지 그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허크가 방울뱀 한 마리를 죽이게 되는데 문득 짐을 깜짝 놀래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아주 신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죽은 뱀을 또아리 틀듯 둥글게 말아서 짐의 담요 발치에 슬쩍 올려둡니다. 짐이 그걸 보고 기겁해서 펄쩍 뜨면 얼마나 웃길까, 딱 그 정도만 기대했던 거죠. 정말 순진하고 철없는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허크는 나중에 이 순간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본인의 말 맞다나 죽은 뱀을 그대로 두면 그 짝꿍뱀이 무조건 거기로 찾아온다는 걸 까먹다니, 내가 진짜 바보 천치였지 하면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짐이 자려고 담요에 눕는 바로 그 순간, 죽은 뱀의 짝꿍이 나타나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짐의 발 뒤꿈치를 쾅 물어버린 겁니다. 와, 그야말로 상상조차 못한 너무나도 끔찍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이었죠. 2장 방울뱀의 저주 그리고 필사적인 치료법입니다. 독사의 치명적인 맹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고요했던 섬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공포로 뒤덮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짐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철저하게 미신에 기대는 아주 절박한 방법들 뿐이었습니다. 고통을 좀 잊어보려고 허크 아버지의 그 독하디독한 위스키를 마구 들이켜고요. 죽은 뱀의 머리를 싹둑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이게 해독제가 될 거라고 굳게 믿은 거죠. 거기다가 행운을 빌겠다면서 뱀의 꼬리방울을 짐의 손목에 묶어두기까지 합니다. 정말 눈물겨운 처절한 사투가 아닐 수 없죠. 짐이 견뎌야 했던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날엔 짐의 발과 다리가 정말 터질 것처럼 거대하게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이틀째부터 사흘째까지. 와, 이때는 맹독이랑 그 독한 위스키 기운이 완전히 뒤섞여서 짐은 심한 헛소리를 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꼬박 나흘이 지나서야 마침내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짐이 간신히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죠.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너무나 길고 끔찍한 나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짐은 자기가 이렇게 죽을 뻔한 이유가 다름 아닌 허크 때문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허크가 뱀 허물을 맨손으로 만진 적이 있거든요. 짐한테는 이 뱀 허물을 만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불을 몰고 온다는 확고한 미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짐 입장에서는 그때 그 불길했던 징조가 방울뱀의 끔찍한 저주로 고스란히 실현됐다고 본 겁니다. 3장, 바깥 세상의 소문, 그리고 뉴스의 필요성입니다. 며칠 뒤 짐이 무사히 회복되면서 큰 한숨은 돌렸지만 이 무인도에 갇혀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끝없는 불안감과 편집증이죠. 꽉 막힌 고립감은 필연적으로 불안을 증폭시키잖아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도망친 노예인 짐, 그리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걸로 꾸며진 허크를 찾으려고 아직도 혈안이 되어 수색 중인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알 길이 없으니 진짜 미칠 노릇인 거죠. 결국 이 둘은 결단을 내립니다. 누군가 한 명은 목숨을 걸고 문명세계로 슬쩍 넘어가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캐내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4장, 완벽한 소녀 변장, 이른바 캘리코 원피스 작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정말 위험천만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번뜩이는 짐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합니다. 며칠 전 강물에 떠내려온 흉가에서 주워왔던 옷들 기억하시죠? 그걸로 뚝딱 급조해낸 소녀 변장을 한번 볼까요? 일단 기장을 댕강 짧게 줄인 캘리코 원피스를 입고요. 바지가랑이는 무릎까지 돌돌 말아 올립니다. 활용점정으로 얼굴을 싹 가리기 위해 챙이 아주 넓은 보닛을 턱 밑까지 꽉 조여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야생에서 거칠게 자란 사내 아이가 여자애처럼 보이겠다고 그 옷들을 주섬주섬 껴입는 모습이라니요.
이렇게 숨막히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묘하게 빵 터지는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스파르타식 특훈이 시작됩니다. 허크는 자기도 모르게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치마를 막 훌렁훌렁 들쳐올립니다. 완전 왈가닥 소년의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걸 본 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그 버릇부터 고치고 진짜 여자아이들처럼 얌전하게 걷는 법부터 배우라며 잔소리 폭격 코치로 나섭니다. 정체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뼛속까지 소년인 허크의 본성을 억눌러야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리허설인 셈이죠. 5장 낯선 이의 오두막 위험한 노크입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일리노이주 기슭으로 카누를 저어 마을에 몰래 숨어드는 허크. 여기서 이야기의 긴장감은 완전 최고조에 달합니다. 마을 변두리에 아주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희미하게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 겁니다. 허크가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창문 틈으로 조심스레 안을 엿보죠. 아, 정말 단 한 번의 삐끗하는 실수로 변장한 게 들통나기도 하면 그대로 끝장나는 걷잡을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순간입니다. 어두막 안을 들여다보니 나이가 한 40쯤 되어 보이는 어떤 낯선 여인이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네요. 마을 사람들 얼굴이라면 아주 싹 다 꿰고 있던 허크한테도 완전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 방금 이 마을로 이사온 완전 새내기라는 뜻이죠. 허크의 진짜 얼굴을 전혀 모를 테니 의심도 안 할 거고 정보 캐내기엔 아주 완벽한 최고의 타겟을 찾은 겁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내가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허크가 이 목숨 건 위험천만한 연극에 모든 걸 걸고 마침내 똑똑 문을 두드리는 심장이 멎을 듯한 바로 그 찰나입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진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피스를 껴입고 여자의 목소리까지 꾸며낸 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변장의 허크. 강가에서 거칠게 자라난 이 야생 소년이 과연 눈치 백단의 낯선 어른을 상대로 완벽하게 소녀 연기를 해낼 수 있을까요? 자기의 그 가짜 죽음, 그리고 도망친 노예의 짐의 행방까지 끝까지 무사히 숨겨낼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고 시작될 그 일촉즉발의 대화, 다음 시간에 이어질 이 아슬아슬한 변장극의 결말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